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퀸즈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빌딩이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이 한인들의 정계 진출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이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들의 통행료가 오는 18일부터 인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퀸즈 플러싱 한인 상권의 중심주인 코리아 빌리지 빌딩이 1,300만 달러의 경매 낙찰됐습니다. 오늘 뉴욕주 퀸즈 지법에서 열린 공개 입찰에서 코리아 빌리지는 이 건물의 주채권 업체인 15024 에무트 프로퍼티에 낙찰됐습니다. 이날 공개 입찰에서 한인 2명도 경매에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낙찰에 실패했습니다. 서울 플라자라는 이름으로 2000년 12월 문을 연 이 건물은 당시 소유주 문정민 씨가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차례 압류 소송을 거듭했습니다. 2005년 3차 경매에서 결국 루즈벨트 애비뉴 코퍼레이션 데니엘 이 대표가 2,010만 달러의 입찰에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 역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지난 2008년 주채권은행이 압류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의 경매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경매에서 에무트사가 공개 입찰했지만 에무트사는 이 건물을 경매 낙찰과 함께 또다시 되팔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에무트사는 뉴욕 일원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부동산 투자개발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이 한인 언론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한인들의 정계 진출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리우 감사원장은 한인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과 산수갑산2에서 비공식적인 점심 식사를 나누며 한인 커뮤니티에 일어나는 일들과 더불어 감사원장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한인 언론이나 커뮤니티가 언제든지 감사원장실과 유용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lot of money, but there's still very hot competition for that money. And so the organizations, no matter how good they do, without the voice inside government, it's impossible because there are so many other competitors for that money. 리우 감사원장은 이날 아시안 커뮤니티 노인들을 위한 노인 복지 주택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강력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ally want to see more Asian Americans, but certainly the first Korean Americans be elected to an office here in New York. 2013년에 있을 뉴욕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리우 감사원장은 현재 선거 자금을 확보하는 일과 유권자 분석, 그리고 신규 유권자 가입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아시안 커뮤니티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정계에 진출하는 인재들도 많아져야 한다며 능력 있는 한인들이 공직 또는 정계에 진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강연회 및 통일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조국 통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펜실베니아 포코넛 샤이니 리조트에서 9월 15일과 16일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김기철 회장은 뉴욕협의회가 통일을 논의하기 이전에 통일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통일교육 워크숍을 주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평통위원회 과연 이 대북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무엇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182명의 뉴욕 평통협의회 위원들이 결속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편 워크숍 첫날에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김영목 뉴욕 총영사가 참석하여 강연회 및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더욱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평통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본국의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질문도 있고 하면 소상히 대답을 해서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도 고국이 계속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5기 평통이 이제 지난 여름에 출범을 했는데요. 굉장히 바쁜 여름들을 보내셨고 1박 2일로 MT를 하셔서 많은 위원님들 바쁘시지만 모이셔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조직을 더 강화하고 정신을 더 무장을 더 하고 앞으로 할 일을 더 찾아보자 하는 뜻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그 뜻이 감사해서 이렇게 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어 워크샵 둘째 날에는 뉴욕 협의회 전체회를 가지고 위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단합 행사를 열었습니다. 민주평통유협협의회 위원들은 워크샵을 통해 다시 한번 일심단결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조국 통일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와 단결 합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평통유협협의회는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뉴욕 동포간담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뉴욕 방문을 환영합니다. 뉴욕과 유저지 항만청이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들의 통행료가 오는 18일부터 인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뜨겁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등 뉴욕 유저지 교량과 터널들의 통행료가 오는 18일부터 최고 87.5%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미자동차연합 뉴욕 지부는 연방교통부에 뉴욕 유저지 항만청의 요금 인상 시행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는 18일 오전 3시부터 지난달 말에 통과된 통행료 인상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 등의 통행료가 현행 $8에서 $12로 $4가 인상되며 이지패스의 요금도 출퇴근 시간은 현 $8에서 $9 50센트로 인상됩니다. 또 뉴욕 유저지 항만청은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늘려 출근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퇴근 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9시까지 적용됩니다. 전미자동차연합은 레이 라우드 교통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이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축 등 교통시설과는 무관한 공사에 소요된다며 이는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미자동차연합은 아직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말에 많은 지하철 공사로 주말 지하철 노선 운행 변경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는데요. MTA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MTA는 주말 공사로 인해 노선 운행 변경을 자세하게 알리는 디지털 지도 더 위켄더를 웹사이트에 신설했습니다. MTA는 이용자들이 더 위켄더 디지털 지도를 통해 주말 서비스 변경을 좀 더 신속하고 쉽게 알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지털 지도는 서비스 변경으로 영향받는 역은 깜빡거리며 이용자들은 노선, 도로, 그리고 역별로 서비스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MTA는 맨하튼 타임스퀘어역에서 웨스트사이드 11에비뉴와 34 스트리트로 이어지는 7번 전철 확장 마무리 공사를 이달 중에 시작할 것이며 모든 공사는 2013년 말에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이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들은 인터뷰는 진행되지만 승인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방이민국이 취업이민에 배정됐던 연간 영주권 쿼터 14만 개가 모두 소진되면서 15일부터 영주권 발급 절차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 중인 신청자들은 우선 수속 일자와 관계없이 2011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미국 내는 물론 해외 주재 미 대사관에서도 취업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인터뷰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영주권만 발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 영주권 발급은 201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첫 업무일인 3일부터 다시 재개돼 연간 쿼터에 대한 영주권 번호 배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중단 사태로 취업이민 수속 일자가 최근 발표된 10월 영주권 문호보다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수행공동체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뉴욕과 유저지 지역의 한인들에게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법륜 스님 초청 강연이 희망 이야기라는 주제로 15일 플러싱에 위치한 대만회관을 이어 16일 유저지 포트리 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강연은 청중에 제한 없는 질문에 스님이 즉답하는 즉문즉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륜 스님은 국가, 세대, 종교, 종파 등을 아우르는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고, 현실이 풍요로워도
미래 희망이 없으면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어 갈등도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은 곧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강조한 법륜 스님은 현재가 어려워도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도전 정신과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1988년 정토회를 설립해 지도법사로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법륜 스님은 다양한 저술활동을 통해 불교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해왔으며 생태환경운동, 기아질병 문맹 퇴치운동, 평화인권통일운동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한인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맥도날드는 15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국립도서관에서 추석 잔치를 열고 한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타민족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석 기념행사를 선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추석을 지낸 한인 어린이들은 타민족 친구들에게 추석을 한국의 추수감사절로 소개하며 떡, 만두 등 푸짐한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보내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행사를 준비한 엘리 코디네이터는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펠팍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추석을 알리고자 행사를 개최했다며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추석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 맥도날드의 마스코트인 로날드가 등장하자 아이들은 열렬히 환호를 보내며 환영했고 로날드는 한인 어린이와 함께하는 매직쇼를 선보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유 문화를 알리는 취지로 해금 연주가 펼쳐진 가운데 맥도날드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티셔츠와 필기도구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한 타민족 학부모는 해금 연주자가 입은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며 한국의 추석과 문화를 접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쉽게 무산됐던 불법 체류 청소년 구제 법안 드림 액트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이민자 단체들과 종교 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연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과 뉴욕주 종교연합체는 15일 맨하탄 저드슨 메모리얼 교회에서 첫 공동 집회를 갖고 드림 액트 성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파인 아메리칸의 호세 아노니오 바가스 대표는 진정한 이민자 개혁은 불체자나 드림 액트 법안 대상자가 아닌 미국 시민들, 교육자, 성직자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진다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홍정화 뉴욕 이민자 연맹 사무총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불체 청소년을 포함시킨 단순 불체자 추방유예 조치는 드림 액트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며 신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드림 액트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민단체뿐 아니라 종교단체들도 모여 의회에 함께 압력을 가한다면 드림 액트 성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드림 액트 통과 시 전국적으로 82만 5천 명의 불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들의 대학 진학으로 인한 연봉 상승으로 세금 수입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전기차 세단인 코다가 마침내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15일 코다가 싸구려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침량에 선봉에 설 것이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우려와 달리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코다의 2012년형 모델의 판매가는 44,900달러입니다. 코다는 현재 판매되는 현대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중간 가격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동급 전기차종인 쉐보레 볼트보다 5,000달러, 니산 리프보다는 9,700달러나 비쌉니다. 코다 측은 두 경쟁차보다 더 긴 거리의 시험주행을 실시했으며 경쟁에서 뒤질 게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코다 자동차는 본격적인 미국 판매를 앞두고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쇼핑몰에 영업소를 개장했지만 소비자들로부터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주말 TKC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잠시 후 TKC 스포츠 뉴스가 방송됩니다. 이어서 TKC 생활상식이 방송됩니다. 토요일 아침 9시에는 TKC 특강, TKC와 함께하는 SAT 완전 정복이 방송되며 토요일 저녁 9시 최봉님이 만난 사람들은 김병민 태권도 관장편입니다. 이어지는 저녁 9시 30분 비즈니스 탐방은 좋은 치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10시 40분에는 TKC와 함께하는 SAT 완전 정복이 방송됩니다.
뉴욕 증시가 유로존 기대감에 닷새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경제 지표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 76포인트가량 올라서 11,500선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 5일 내내 올랐고 금주 상승폭은 다우와 S&P 500이 5% 정도, 나스닥은 6.3%에 이릅니다. 나스닥은 2년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CNBC가 정리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전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공포감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가들이 주식 판돈으로 사려고 몰려들었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는 수요가 줄면서 값이 내려가 수익률이 2%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빅스 지수는 40선을 육박하던 것이 오늘 31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금은 어제 1780달러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다시 1807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금값이 다시 오른 것은 유로존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고교에서 발생한 사소한 주먹 다짐으로 지난달 실형 없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안동선 군이 피해 보상금을 놓고 피해자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판사의 서면 통보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흡연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15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담배 세금과 금연 조례를 시행한 지난 2002년 이후 130만 명의 흡연자 가운데 45만 명이 담배를 끊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흡연율 하락은 시정부와 주정부의 담배세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종민 목사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뉴욕교회협 선관위는 15일 샘물장로교회에서 모임을 열고 현재 부회장인 이 목사가 제출한 서류의 나이와 학력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뉴욕 매츠 구단이 플러싱 나잇 행사를 오는 27일 시티필드 구장에서 마련합니다. 오후 7시 10분부터 열리는 이 행사는 킨즈 한인회와 피터 구 뉴욕시의원, 플러싱 BID, 중국인 상임 번영회가 후원하고 19일부터 한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킨즈 한인회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합니다. 어제 15일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진제스님 법회가 열렸습니다. 진제스님은 진리의 법을 자유의 땅 미국에서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세계의 평화와 동양의 정신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9월 24일 플러싱의 찰스 왕센터에서 유방암과 자궁암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뉴욕시 거주자에 한해 1년간 유방암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3년간 자궁암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예약을 통한 선착순에 의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718-886-4126입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74도이고 최저 기온은 화씨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8분이고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분입니다. 이상으로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